안녕하세요. 그레이스의 일루아입니다. 여러분은 토니 쉐이를 아시나요? 어, 온라인으로 신발을 판매하는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의 전 CEO였죠. 2020년 올 8월에 은퇴했으니까 전 CEO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언론에 또 소개된 그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는 아마존에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쳤을 때는 약 1조 한 3천억 원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액의 인수된 회사로 이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토니 셰이가 불의 사고로 너무 일찍 안타깝게 우리 곁에 떠났습니다. 오늘은 글을 기리면서 이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자포스의 조직 문화 개발과 관련해서 토니 셰이가 만들어 왔던 열정, 그리고 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2010년경에 Delivering Happiness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토니 셰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책이 이제 한국어판이 나오기 전에 영문판으로 그 책을 경험을 먼저 했었고요. 당시에 저는 긍정심리학과 긍정조직학과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토니 셰이가 자포스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이 그 긍정조직학,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현장에 도입하고 실험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 책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었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런 경영자가 있나? 이걸 조직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나? 놀라웠었죠. 그 책을 읽어보신다면 이 조직 문화 개발의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상세하게 스토리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읽어보신다면 조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프로세스도 담겨져 있어요. 큰 골조는 그렇습니다. 강력한 비전, 그리고 조직의 핵심 가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조직에서 추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를 정말 실제로 그 모든 사례들과 이야기로서 모아서 정리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어떻게 행동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정이 디테일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모든 단계별로 다 시도해 왔다라는 거죠. 아주 인내심 있게. 당시에 제가 매우 감명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그 컨설팅 하던 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었어요.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도입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좀 했었거든요. 그 대표님 설득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평가를 해본다면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대표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조직 문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이끄는 리더의 비전과 의지와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력자로서 저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 직원 인터뷰하고 도출하고 다듬고 스토리 모으고 공유하는 과정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다음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것이고, 채용 시스템에 녹일 것이고, 그리고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이 녹일 것이며, 인사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그 HR 시스템 안에 녹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시도했던 기억이 있지만, 약간 결과가 좀 흐지부지했던 그런 아쉬운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 문화가, 또 이 자포스라는 회사가 미치는 이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나 조직 문화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포스 회사를 별도로 스터디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여러 이제 잡지나 어떤 아티클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자포스가 시도하는 것들, 그 안에서의 실패 사례 또는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다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니 셰일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이상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가치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조직의 어떤 큰 프레임을 그냥 마음 좋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매출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이제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큰 프레임으로 철저하게 접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연히 신발을 팔게 되었을 뿐이지 본질은 고객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사의 문화와 브랜드가 동일한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문화의 뒤늦은 지표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인터뷰의 핵심은 결국은 고객에게 놀라운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원천이 조직 문화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철저하게 할 것이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스토리로 모으고 정리하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쉐어하고, 그리고 매년 책을 만들어서 컬처북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자포스의 컬처가 궁금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무료로 그것들을 다 나눠주는 일련의 활동들을 병행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직 문화로서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 이 조직 문화로서 브랜드, 우리 조직의 브랜드를 강력하게 만들고 그것이 소비자로 하여금까지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총체적인 과정이었죠. 음.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행복한 조직 문화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좋은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자유로운 근무 환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충분히 자부스가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진짜 행복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아주 공들여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던 것은 구성원들에게 완벽한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가치, 우리가 논의된 그리고 다 동의된 핵심 가치 기반으로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일의 주도권을 찾아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직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자포스의 10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지금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텐데, 10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첫 번째이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우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핵심 가치를 이해한 그 고객의 접점자 또는 이제 구성원, 그 직원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자율권을 주는 거죠. 이런 이제 고객 그 와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과 스토리가 쌓여서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자포스를 이런 키워드로 평가를 합니다. "고객을 위해서 극단까지 간 회사."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어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대표님이시고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콜센터가 있는 회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한 콜센터 직원이 고객 한 명과 통화를 한 시간이 한 7시간 한 반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팔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마 7시간 반 동안 무슨 통화를 했지? 무슨 사적인 통화를 했을 거다. 회사 자원을 함부로 남용했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그 직원 안 되겠는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7시간 반 동안 물건도 팔지 못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에 납득을 할 수 있는 리더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잡보스에서는 그렇게 뭐 장장 10시간에 달하는 통화를 한다고 해서
제재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는 이제 어떤 스토리로서 그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장난 전화 오는 손님과 대화를 하는 것도 뭐 많고요. 피자집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에도 피자집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좀 비싼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회사 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물건을 비교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뭐 아주 그냥 수만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다양한 어떤 행동들을 모두 전적으로 직원을 믿고 그가 고객을 위해서 와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인 거죠.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조금만 리서치해 보시면 자포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이제 입소문을 타서 성장했고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내에서 물론 한국에서 제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죠. 물론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이렇게 10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조직의 이제 모든 임직원들이 자기 일을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아주 열성적이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핵심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채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가 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과제와 그리고 이제 와우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제 콜센터 4주간의 경험이라든지 그래도 이제 해보고 당신이 정말 우리 그 핵심 가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돈 줄 테니까 나가라 라고 하는 마지막 어떤 절차까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토니 셰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주제를 키워드 잡아봤는데 이상주의자의 과감한 도전과 명암입니다. 그는 진짜 되게 다양한 도전들을 많이 했었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다운타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니 셰이는 그냥 그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정말 이것들을 그 함께 있는 그 공간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시 같은 일터를 생각을 했대요. 그냥 어떤 뭐 빌딩이나 좋은 건물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뉴욕 대학교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대학에서 바로 나가면 뭐 바, 그다음에 카페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창의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들과 할 수 있는 그런 뉴욕의 어떤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회사도 그런 도시 같은 그런 일터였으면 좋겠다. 잠깐 나와서 거기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창의성과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서로 이제 막 교류하고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의 그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거기는 이제 불모 그 을당이라고도 할 정도로 문 닫은 뭐 카지노, 뭐 모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한 거죠.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만 토니 셰이는 5년 안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무려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4천억 원이죠. 우리 돈으로 치면.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일하다가 나가서 마주치고 걷다가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바, 카페,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 만들고 뭐 뮤지션, 예술가들, 창업가들을 또 불러서 거기 또 새로운 생산적인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그 도시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토니 셰이 비전을 공감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그 자리를 잡고 또 일을 하고 또 거기서 또 투자를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 일터를 만드는 거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다운타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운타운 프로젝트가 일종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인데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운타운 프로젝트의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는
책이 바로 자포스는 왜 버려진 도시로 갔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5년 동안 이 자포스 생태계를 경험했던 에이미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그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있어서 좀 부작용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미비가 되지 않아서 또 생겼던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 책에는 있습니다.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시도했던 또 혁신적인 모델이 하나 있죠. 홀라크라시. 저는 이 단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홀라 뭐시기요? 홀라크라시. 이거를 이제는 좀 기억을 하는데요. 홀라크라시라고 하는 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완벽한 수평 조직을 구조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 아, 그 배경이 있는데요. 그 2009년에 자포스가 아마존으로 매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자포스가 아주 그 독립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들을 아마존은 보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회사 내에 이제 많은 관리자가 생기게 되면서 자포스의 특유한 어떤 문화가 조금씩 사라져 간다라는 것에 좀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획기적인 조직을 좀 개편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됐고, 자포스의 토니 셰이가 전 직원 1,500명에게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앞으로 보스가 없는 직장을 만들 겁니다.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회사를 떠나주세요.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이 메일이 바로 우리는 이제 홀라크라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포였죠. 직위 체계나 관리자, 계층이 전혀 존재하는 홀라크라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셀프 조직화라고 하는 게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회사처럼 도시처럼 운영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1,500명이 되는 직원들이 각자가 기업가처럼 일하도록 장려하는 어떤 시스템인데요. 제가 이 홀라크라시를 위해서 좀 연구를 했다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되게 큰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리더가 없을 수가 있을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끌고 나가고, 직급과 누가 높고 낮으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직에서 어떤 일이든 조모임이라도 하고, 조금 간단한 커뮤니티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어쨌든 끌고 나간 사람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면서 저도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자포스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그랬나 봅니다. 권력의 탈중심화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직원들이 많이 퇴사했죠. 그래서 이제 30% 정도 그 홀라크라시 도입하고 나서 한 직원들이 퇴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계속 상위 랭킹이 올랐던 자포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이직률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상사가 없다. 아주 그냥 근원적으로 수평적인 환경이다. 그냥 도전적이죠. 그래서 이 홀라크라시를 도전하는 어떤 기업들도 있었고, 또 시도해보는, 또 작은 조직 단위에서는 시도해보는 그런 조직들도 있었고, 따라하는 그런 조직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연구의 결과로는 쉽지가 않다. 예. 실패라고 하기에는 조금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이상적이긴 하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정도의 소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려 1,500명 이상의 직원을 갖춘 엄청난 규모의 회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홀라크라시를 해보겠다라고 추진했던 토니 셰이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는 거죠. 어쨌든 그는 짧은 삶을 살다 갔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조직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따뜻한 이상을 가지고 또 이것을 현실화해 나가는 이 과감한 실천을 동시에 한 굉장히 보기 드문 경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철저히 동의된 조직 가치 안에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이 자율성에 대한 극단적인 실험은 이 조직을 경영해 온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물론 어떤 시각에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토니 셰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시도들 그리고 자포스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 저런 회사가 있구나. 저렇게 도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사람들에게 조직 문화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경험시키고 또 나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음 굉장히 응원했었는데요. 너무나 아쉽게도 그가 새로운 어떤 조직을 또 만들거나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을 때의 미래를 저는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아쉽게도 정말 어렵겠네요. 다만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또 그들의 조직 문화를 일구어 나갈지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일로와에서 오늘은 토니 셰이 그리고 자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 곳에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네, 그러면 저는 다음 그레이스 일로와에서 또 뵙겠습니다.